지금부터는 윤석열의 공약에 대한 팩트 체크 이런 부분을 좀 이어가는 차원에서 먼저 기축통화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요게 한 두 번째 단락의 그 전경련이 이 기축통화 관련해서 얘기했던 발언 근거 요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난 21일 TV 대선 토론에서 기축통화국 발언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보도가 됐는데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우리 경제력 수준이 높다. 이렇게 발언을 했었는데 이 발언의 근거가 전경련이 지난 13일에 배포한 보도자료, 또 이를 인용한 언론의 보도입니다. 그런데 조선비즈와 중앙일보가 이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내는데요. 당시 전경련의 자료를 정리해서 보도할 때는 전경련 원화 기축통화 자격 충분 편입 시 113조 경제 효과 이런 기사 제목을 뽑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원화 국제결제 비중 세계 20위 바뀐데 이재명 기축통화 된다 이런 제목으로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전경련은 옳고 이재명은 틀리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거죠. 지금 기사가 쏟아지고 있어요. 일단 기축통화가 되는 게 왜 한국이 유력하냐라는 부분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축통화라고 하는 건 그 나라의 통화가 신뢰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기축통화국이 되려고 하면 자산이 많거나 특히나 금과 금인 같은 유동성 자산이 많은 국가의 화폐들이 기축통화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금하고 바꿔주잖아, 그 나라 돈은. 그러니까 충분한 금을 보유하고 있는 수준에서 과거에는 기축통화를 많이 했어요. 근데 금을 보관할 수 있는 한도에 비해서, 증액할 수 있는 한도에 비해서 경제의 규모는 점점 더 커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을 대신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화폐에 대한 보완제가 뭐냐? 그게 이제 한때는 석유였습니다. 그래서 페트로달러라고 하는 게 생겨난 거죠. 하지만 오늘날 21세기에는 무엇이 그것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그건 그 국가의 경제력입니다. 즉 안정적인 수출 경제를 이루고 있는 국가,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의 통화가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의 규모가 아닌 그 국가의 내실을 갖고 이걸 판단하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그건 거죠. 자, 이제부터 우리 기축통화야 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이 그래 그러면 한국 돈 우리 좀 모아볼까? 또는 한국 돈도 쓸모가 있으니까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 볼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돈을 가지고 한국 물건하고 바꿀 게 되게 많아. 또는 바꾸고 싶은 게 되게 많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달러를 굳이 거치지 않고 한국하고 직접적으로 교역할 물건들이 한국 내에 굉장히 많다. 그러면 사실 어느 나라든 우리 한국에 지금 저 물건들 겁나 필요한데 그러면 괜히 달러 거치느니 한국 돈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 돈을 통해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게 낫겠어라는 판단을 스스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쌀이나 플라스틱 제품을 파는데 그걸로 가지고 세계를 선도한다. 이걸로 기축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안 되죠. 전 세계가 어디서나 필요로 하는 반도체, 조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등 이제 2차 전지와 바이오 쪽도 이제 바이오 산업 그리고 수소 경제까지도 앞으로 대한민국이 선도를 해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나라든지 우리나라의 기축통화를 산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이게 지역 화폐를 통해 가지고 국제 무역 신용장을 거래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이 규모만 가지고도 기축통화 없이 해외하고 직접적으로 돈 거래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깁니다. 그건 거지. 예를 들면 우리가 나라 규모가 별로 크지 않아서 또는 힘이 없어서 한국하고 직접적으로 무역선을 뚫지는 못했어. 근데 내 옆에 나라랑 우리가 교류를 많이 하는데 얘네가 야, 나 한국하고 되게 친해. 우리 무역선 겁나 많이 뚫어놨어.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한국 물건을 좀 사고 싶은데 너가 중간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 수 있어라는 식의 어떤 그런 개념도 충분히 그렇죠. 활용이 가능하다는 그래서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113조의 효과를 낸다는 거는 이제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한국 돈을 사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즉 한국 돈하고 자기네 외화나 자기가 갖고 있는 재화하고 바꾼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되면 혹시라도 딴 데 좋은 물건이 나와도 나는 쥐고 있는 게 한국 돈이기 때문에 한국 물건을 살 수밖에 없는 일종의 이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 걸 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 규모와 역량이 되고,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공급선을 다시 뚫으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삼성 같은 기업이 반도체라든지 이 회사 자체의 가치를 활용으로 한 일종의 삼성 코인을 국제시장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삼성이 지금 여러 가지 블록체인이라든지 디지털 화폐 보안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뭐 얘기가 조금 경제적으로 빗나가지만 이재용이 최근에 발표를 했어요. 주력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정리하겠다. M&A 그리고 대형 M&A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주력 산업은 뭔데? 주력 산업은 뭐 전기, 전자 이런 걸 거고, 나머지 부분 안에서의 나머지 사업 부분, 게 차후의 미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기업 분리를 하거나 또는 M&A를 통해서 팔아치우고 거기서 모아진 걸 가지고 새로운 신사업에다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이 신사업이 이러한 가상화폐와 관련한 디지털 코인과 관련한 사업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제드래곤의 그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스스로 이러한 코인을 통해 가지고 기업 가치나 거래를 늘리려고 하는 거는 IT 기업,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데도 하고, 구글도 지금 구글 코인을 기획하고, 그렇죠. MS도 기획을 하고, 심지어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기꾼도 기획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아까 얘기했던 뒷배경이 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기업이 무엇이냐? 애플 아니면 삼성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지금에 있는 반도체 시장에서 대만하고의 3나노 경쟁을 끝내고 파운드리 시장을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그 시점에 가면 당연히 많은 국가들이 삼성에 대한 독점력, 삼성의 생산 독점력에 대한 일종의 불안감을 가지게 돼요.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경영 방안이 이 디지털 신용장 또는 디지털 코인을 활용해 가지고 좀 더 거래에 대한 안전성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신뢰도를 높여 줄 수 있는 또 이러한 기획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경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대기업들이 이재명 후보의 정책에 동의하고 이재명에 대한 팬덤을 가지고 있다라는 기사를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팬덤이요? 이재명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갖고 근데 아예 그쪽에는 모든 그 질문이나 지원이 이재명한테 몰려가 있는 거예요. 기대치가 높다는 거예요. 하긴. 네. 근데 윤석열한테는 아무것도 물어볼 게 없거든. 아니 저기 질문도 이해 못하는 삼성- 사람한테 뭘 질문을 합니까? 삼성이 디지털 플랫폼 회사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뭔 말을 해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구글 정보를 만드는데 구글도 놀랬대잖아. 우리가 언제부터 정부에 관여를 했지? 우리 민간 기업인데 한국에 왜 구글 정보가 생기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처음 수준인 듣는 거거든. 그러니까요. 네. 좀 그렇네요. 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애플을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말하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 애플이 이 휴대폰을 팔아서 얻는 수익보다 그렇지. 애플 앱을 통한 앱 서비스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훨씬 더 훨씬 많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기 훨씬 때문에 많죠. 삼성도 그렇게 해보려고 이제 바다라고 하는 운영체계를 내렸다가 개망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가 판다고 왔을 때 사지. 왜 그걸 안 사갖고. 네. 하여튼 바보짓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그 IT 플랫폼에 대한 생각이 삼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삼성이 여러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CDMA 기술 팔러 퀄컴 왔을 때 안 샀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구글 안드로이드가 구글로 넘어가기 전에 팔로 왔을 때 안 샀죠. 그다음에 자체 스마트폰 시장 애플이 처음 시작했을 때 스마트폰 시장에 저게 되겠어 그래갖고 진입 늦었죠. 이것 때문에 삼성 발전에 엄청나게 큰 장애가 3번 있었거든요. 그 판단은 누가 내린 건가요? 총수가 내린 거죠. 기업 이건희? 총수. 이건희를 비롯한 이재용 등등이 내린 거죠. 제가 네. 듣기로는 제드래곤이 약간 판단형 미스라는 얘기가 많던데. 네. 아무튼 뭐 이제는 한두 번 그런 한 거 실수를 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또 에이. 실수하면 그냥 지금 가석방 취소하면 되니까. 걔가 똥을 끊지. 아유. 그럴까요? 예. 아무튼 뭐 얘기가 좀 복잡해졌는데 경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재명의 정책이 옳아요. 근데 문제는 언론이 이런 식으로 윤석열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사를 쓰면 광고주가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추세로 가다가는 지금의 조중동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언론 플랫폼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고, 만일 신규로 어떠한 형태의 여야 또는 진보 보수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공평한 언론 플랫폼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때는 순식간에 언론 지형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보게 됩니다. 뭐 지금 댓글에서 리얼트루님께서 언론들은 기축통화가 된다는 의미가 뭔지를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레기들이 그렇게 외치던 경제 망했다 뭐 이런 거 논리로 보도했기 때문에 기축통화에 들어갈 정도로 문재인 정부에서 일을 잘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싫어서 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네요. 뭐 인정하기 싫어도 할 건 하는 거고,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기 그쵸.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의 50% 이상은 윤석열이 어떤 바닥을 갖고 있는지, 이재명이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